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원래는 일본어 한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일선에서 한자랑 일본어, 이제 중국어도 이제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마음에 걸렸냐면요. 아, 이게 가타카나를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그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가르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뭔가 구멍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타카나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고 지난 시간에 좀 설명 못했던 타금, 반타금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한자에 관련된 수업 이제 색깔별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타카나 순서대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입니다. 아, 이, 우, 에, 오, 하, 키, 쿠, 케, 코, 사, 시, 스, 세, 소, 타, 지, 쯔, 테, 포, 나, 니, 누, 네, 노, 하, 히, 후, 해, 호, 마, 미, 무, 매, 모, 라, 리, 루, 레, 로, 야, 유, 요, 와, 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히라가나 50음도 똑같이 가타카나에도 50음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타카나는 애초에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외래어 표기 영어뿐만이 아니고 한국어도 키무치라던가 네, 누크테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메리카라던가 아르바무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영어, 한국어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탈리아, 라틴어, 네, 일본어가 아닌 서양 혹은 이제 바깥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언어, 외래어들을 가타카나로 다 표기한다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외에는 뭐 특정 표기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라가나 50음도와 마찬가지로 가타카나 똑같이 50음도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묘음과 초음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키랑 야랑 붙여서 캬, 큐, 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랑 야랑 붙여서 샤, 슈, 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찌랑 야랑 붙여서 짜, 슈, 쇼 이렇게 읽히고요. 이랑 야랑 붙여서 냐, 유, 요. 그 다음에 히랑 야랑 붙여서 샤, 슈, 효 이러한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타금이랑 반타금 오늘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랑 야랑 붙여서 냐, 뮤, 묘. 그 다음에 랴, 류, 료. 영어의 알 발음 있죠? 여기 있는 거 혀천장에 대듯이 좀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랴, 류, 료. 그 다음에 기랑 야랑 붙여서 갸, 규, 요. 그 다음에 자, 주, 조. 그 다음 야, 뷰, 표. 그 다음 펴, 퓨, 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금과 반타금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이 점을 찍고 안 찍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기가 아니고 자, 점을 2개 찍는 거를 타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를 친 게 반타금이라고 해요.
이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원래는 이 발음이 이제 꼬이네요. 카키쿠케쿠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점을 2개 찍어서 타금이 됐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요. 가, 이, 구, 게, 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발음이 되고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랑 거의 1대1 대응이죠. 그 다음 원래는 사시스세소였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점을 2개 찍어서 타금이 되면 자, 지, 즈, 제, 쪼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 타치츠테토였죠 원래는. 근데 타금이 돼가지고 나, 지, 즈, 네, 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히후헤오가 이제 바뀌어서 2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점을 2개 찍어서 타금이 될 땐 바, 비, 부, 빼, 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타금이 들어가서 이제 피읍 받침이 돼가지고 파, 피, 푸, 페, 포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가타카나의 지랑 즈 있죠? 자, 이거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 우리 가타카나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쓴다 했었죠? 근데 이 지랑 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에 똑같이 있죠. 이 지랑 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아래 있는 지랑 즈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지금 오라고 읽었죠? 이 오는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 이 오랑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말이 됐어요.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 오라는 표현도 웬만해서는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본어를 10년 이상 사용했는데요. 이 오는 거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래가지고 이 오도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위에 있는 시랑 스의 변형인 지랑 즈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타카나 지랑 즈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타카나에 대한 설명과 지난 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타금과 반타금에 대한 설명까지 마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로 하게 될 설명인데요. 자, 앞으로는 자, 이제 구운요미, 오운요미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훈독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이 빨간 펜으로 할 거고요. 자, 음독에 대한 거는 파란 펜으로 할 거고요. 자, 용례, 요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사용되는 예시에 대해서 용례에 관련된 거는 녹색으로 확인할 건데 녹색은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아마 예시를 들 거는 이제 무료 영상에서는 안 쓸 거고요. 나중에 유료 영상에서 해당되는 한자에 대한 그 음가와 거기에 알맞는 그 예시문을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유료 영상에서는 훈독이랑 음독에 대한 것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독과 음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건데요. 자, 이거 날일자죠? 날, 일자입니다. 이게 물숫자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불화자죠. 자, 이 일자에 해당되는 게 음독이죠? 일, 수, 화. 그 다음에 날, 일, 해일자죠. 여기 되는 게 훈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똑같이 해당되는 게 자, 히라고 읽어요. 그리고 음독으로 읽을 땐 니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히라는 게 순수 일본어에 대한 그 단어이고 니찌는 한자어를 일본에서 접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한 훈독은 뭘까요? 자, 물은 일본어 미즈라고 하거든요. 미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이라고 합니다. 수가 그대로 비슷하게 발음됐죠? 스이라고 해요. 이 히라가나에 해당되는 임독은 이번 시간까지만 이제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불에 해당되는 거는
히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여기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화는 하라고 읽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자,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자, 요일할 때 쓰는 한자 있죠? 대표적으로. 날일자에 빛나다라는 뜻이 한자가 들어간 이 한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참새작자도 이 세추자도 이게 다르게 쓰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일본에서도 다르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한데 그 정도까지의 세세한 거는 뭐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자, 이거는 이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자, 이거는 당연하게도 한자어죠? 지금 일요일, 수요일, 화요일 이 단어요. 그래가지고 자, 당연하게도 음독으로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니찌, 요비라고 합니다. 이건 니찌요비, 그 다음에 스이, 요비, 그 다음에 카, 요비. 어때요? 이렇게 한자의 단어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니찌, 스이, 카라고 읽히죠? 근데 단독을 쓸 때, 해라는 뜻을 쓸 때는 히라던가 미즈, 그러니까 물이란 단독의 의미로 썼을 때는 미즈, 그 다음에 불이라는 의미로 단독으로 쓸 때 히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훈독과 음독이 바뀌어요. 물론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끔씩 훈독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칠석 같은 거. 이제 이거는 시찌라고 있거든요. 시찌. 이거는 새끼라고 있는데 지찌 새끼가 아니에요. 이건 다나바타예요. 다나바타라고 읽어가지고 이것도 훈독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일본어 한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이게 거의 100%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자어로 적어놓고 와 이게 훈독으로 읽는 거야 음독으로 읽는 거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어의 그 난이도를 상승시키는데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이제 얼마나 제가 좀 설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좀 최대한 쉬운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제 쪽에서도 한번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이제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10월에 올리게 될지 11월 말에 되게 될지 늦어도 12월 초에는 옵니다. 그런데 일단 영상을 올리게 되면 2주에 한 번씩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영상 올리는 주기가 좀 짧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 준비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 자료 같은 걸 만들면서 컨텐츠 준비한다던가 이제 자격증. 저도 이제 한자나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중국어까지요. 그래서 자격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좀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이제 열심히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했던 부분. 가탁 하나에 50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금, 이제 요음 같은 것도 하게 됐고 지난 시간에 마저 못했었던 설명인 타금과 반타금 그리고 한자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영상 올릴 때 좀 더 이제 좋은 영상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영상 주기가 많이 뜸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저도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많은
이제 관심 부탁드리고 어쨌든요. 네, 이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한자를 먼저 하고 이제 간체자 중국어죠. 중국어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영상의 컨텐츠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